관세 정책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억누를 거라는 건 저는 그런 의견은 반대예요. 물론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특히 우리는 중국을 배제하고 나면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뻔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조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 HBM, 그다음에 이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을 배제하고는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여지가 없잖아요. 철강 이런 거는 많아요. 경쟁자들이 하다못해 인도, 뭐 유럽연합, 일본 엄청나게 많죠. 뭐 그런 것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쓸 수 있는 강하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용을 해서 협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자체가 사실 트럼프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 주춤주춤하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국장실에서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될 거고, 한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들이 점점 붐빌 거라고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그것 중에 반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외국인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천 원 하는 게 뭐 그렇게 사실은 어려울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네. 지금 또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는 게 사실 미국 관세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 좀 훈풍이 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직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가 계속 우리 시장을 계속 억누를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세 정책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억누를 거라는 건 저는 그런 의견은 반대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불러와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니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지만, 우리나라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날리고 있잖아요 지금. EU, 일본,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특히 우리는 레버리지가 있다. 중국을 배제하고 나면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뻔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조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 HBM, 그다음에 이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을 배제하고는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여지가 없잖아요. 철강 이런 거는 많아요. 경쟁자들이 하다못해 인도, 뭐 유럽연합, 일본 엄청나게 많죠. 뭐 그런 것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레버리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강하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용을 해서 협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이 노리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당황해서 많은 걸 양보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그 트럼프식의 거래 기술인 거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뭐 이것저것 다 뺏기는 거겠죠. 우리는 줄 만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미국이 했어요. 그걸 국내에도 투자를 했었어 봐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기차, 자동차 공장까지. 그거 우리나라처럼 미국에 투자한 나라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남을나라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게 과연 우리가 그걸 만약에 그 정도까지라고 한다면은 과연 미국과 정상적인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미국이 노리는 거는 우리를 당황시켜서 우리가 많은 걸 양보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그쪽 거래 기술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시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편이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초조해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우리는 이제 수출 위주의 국가니까 힘은 들죠. 그렇지만 우리만 힘든 거 아니지 않냐 이거입니다. 나만 힘들면 억울하죠. 그런데 유럽연합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응? 그 협상을 잘해서, 진짜로 잘해서 우리만 쏙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렇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서 궁금한 게요. 이 공약사항에 사실 뭐 공약은 아니더라도 5,000피까지 시장의 청사진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솔직하게 평론가의 마음 속에 이거 진짜 5,000피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진짜 이재명 대통령 그 임기 안에
이 5,000피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배당세를 갖다 대폭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35%인가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자체가 사실 트럼프 때문에 좀 주춤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주춤하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국장실에서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될 거고 한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들이 점점 붐빌 거라고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그것 중에 반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외국인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천 하는 게 뭐 그렇게 사실은 어려울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PBR이 1 미만이에요. 2까지 2배만 올라가도 5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평균이 3.5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약점이 하나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5천 못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기업들이하고 1대1로 비교를 해보세요. 미국은 뭐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썩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ROE라든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근데 시총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를 받는 거고 우리는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일부만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5천 못 갈 이유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세계 최초의 양산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줄비한데 거기에 못 갈 이유가 과연 뭐가 있느냐 이거죠. 글쎄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 한국 증시의 그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문제를 갖다가 얼마나 해소하느냐.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 중에서 영업이익이 이자도 못 갚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의 기업들이 20% 정도. 이거 퇴출도 못 시키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거는 좀 구조조정을 해서 빼서 없애고 제발.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장난질 그만 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많이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게 그 주주 이익을 갖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이런 노력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5천 못 갈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